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졌고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더 고조시키는 분위기로 몰고 갔고 빅스 지수는 다행히도 이전과는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이 점이 이제 이상한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다시 중요해진 점은요,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이 늘어난다면 연준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은 견고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욱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또한 고용지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루시드는 이러한 혼란한 장 속에서 플러스 2.25%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26%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하락폭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었고 다시 한번 14불대를 터치를 하면서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네요. 어제 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가 된 영상 중에서는 날씨가 상당히 흐리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주차장 이외의 곳에서 루시드 에어 차량이 가득 차 있는 것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차장에서는 가까이서는 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차량 세울 곳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생산량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4분기에는 시원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모든 테슬라 모델에 비해서 한 가지 큰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루시드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화제를 일으켰고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EV 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테슬라 모델보다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EV 차량은 수많은 이점이 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가스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낮다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충전소에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 전원 부족 등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루시드 에어라면 걱정은 던져버려도 되고 양산형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주행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EPA 기준 루시드 에어는 520마일, 이제는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모델 S는 405마일, 그 밑으로는 모델 3와 모델 Y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루시드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뭐 말이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봐온 영상들만으로도 입이 닳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을 텐데요. 그냥 루시드 에어가 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하겠고 다른 장점들도 무수히 많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행거리, 이것이 나중에는 키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면서 베트남 언론에서는 마일수에 더해서 충전 속도에 대한 기사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홈 차징 스테이션으로 시간당 80마일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 이어서 동남아시아까지 루시드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사우디의 첫 번째 소식은 KAUST라는 사우디의 공립대학교에서 루시드 모터스 선임 이사와 함께
사우디 EV 산업 개발에 대한 연구와 미래 협력을 하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사우디에서의 루시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 런치 이벤트를 11월 15일에 개최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이벤트에서 투어링과 에어 퓨어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사 내용에서는 15일에 온라인 글로벌 런칭 이벤트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 데뷔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런칭 이벤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프로젝트 그래비티 SUV의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루시드의 비즈니스와 미래의 모델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과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에어 사파이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퓨어 모델의 메탈 루프 차량이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처음에는 듀얼 모터와 4륜 구동으로 출시가 되겠고요. EPA 추정 범위를 포함하고 전체 사양과 모델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11월 15일에 공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거기에 더해서 제프 커리는 익사이팅 프로덕트와 함께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내비추었는데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비티 출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테고, 과연 다른 서프라이즈는 무엇일까요? 사우디에서 전기 자동차 제조에 특화된 사우디 최초의 브랜드로 회사를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5년도에 CEER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디 웰스 펀드는 폭스콘 전기 자동차 합작 투자를 설립을 했다는 내용이 있겠고요. 루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가형 모델을 선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성명서에서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BMW의 부품을 라이센스 할 것이라고 PIF에서는 성명서를 밝혔고요. 폭스콘은 차량의 일렉트릭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인포테인먼트, 연결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를 선도할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루시드의 기술력을 쓸 줄 알았던 폭스콘은요, 일단은 BMW의 손을 먼저 잡았고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더 복잡해졌네요. 며칠 전 영상에서 폭스콘과의 관계는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루시드의 기술력이 사우디와 폭스콘에 닿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루시드 저가형 모델은 과연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요? 저가형 모델은 나온다고 하고 있었고, 그것이 2025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제프 커리의 서프라이즈는 그냥 그래비티였던 것일까요? 또한 사우디 차량이 애플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루시드와 BMW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순수 사우디의 저가형 모델이 될 것인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루시드와 애플과의 연결고리는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교차 상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사우디의 최초의 브랜드로 루시드와 모든 것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교차 상장을 통해서 자본의 흐름성과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평판 향상 등을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단독으로 사우디 브랜드라고 하면 인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루시드를 이용한 저가형 브랜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현대차와 그 다음에 제네시스, 렉서스와 도요타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루시드는 고급형, 사우디의 새로운 브랜드는 저가형,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루시드, 사우디, 애플, 폭스콘, 저도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서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아직까지도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시드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